바로 화면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붉게 물들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붉게 물들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뭐 큰 폭으로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110 이제 2K까지도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트들이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했죠. 알트들이 이제 이더도 2%, BNB도 2%, 솔라나는 3%. 솔라나 어제 ETF 상장을 현물 ETF가 상장했다고 하는데도 더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도 XRP가 선방을 해서 마이너스 0.45%, 그래도 XRP가 좀 선방을 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니까 비트코인 요 1시간 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어젯밤, 그러니까 27일 날 이때 이제 116.3K 거의 4K까지 가가지고 상방을 찍고 좀 이렇게 상승하는 분위기에서 상방 116K 찍고 떨어지고 어젯밤 한 11시쯤이었죠. 다시 한번 좀 상방으로 향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6K를 다시 한번 찍었거든요. 다시 한번 터치를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부족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을 했었다. 그러면서 이제 113K가 깨지고 현재는 이제 112.5K까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미 증시는 보시는 것처럼 다우도 0.3, S&P 500도 0.23%, 나스닥도 0.8%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증시가 AI 랠리 속에 3대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또 찍었다. 그러니까 지금 연일 찍고 있죠. 사상 최고가를 연일 지금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코인장은 이렇게 하락을 했느냐? 그러면 어제 그 미 증시 흐름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S&P 500의 5분봉 차트로 좀 보시게 되면은 전일 마감이 여기서 했어요. 근데 어제 시작하자마자 여기에서 개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장을 이렇게 상당히 좀 올라간 상태에서 개장을 했죠. 그러니까는 이제 시작과 동시에 높게 시작을 했지만 좀 이제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면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도 좀 지지부진하다가 12시가 지나고 나서 점점 상승을 했습니다. 점점 상승을 하다가 이제 4시가 좀 넘어가지고 4시 반쯤이네요. 시계 보니까 4시 반쯤에 이렇게 그 상승분을 일부 마감을 했다. 그래서 일부 반납을 했다. 일부 반납을 하긴 했지만 전일 마감보다는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상승으로 마감을 한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디커플링으로 보이는데 보시면 4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이때도 지금 한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꺾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디커플링으로 보이지만 세세하게 보면은 이제 비슷한 그 시기에 꺾인 것은 일단 비슷하다. 그런데 어제 미 증시가 상승을 보였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미 증시의 히트맵을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어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다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 빅테크의 기술주들은 그래도 좀 초록인데 나머지는 다 시뻘갰어요. 그죠? 나머지는 거의 다 지금 시뻘갰다. 근데 유독 엔비디아가 보시는 것처럼 4.98%, 그러니까 거의 5% 지금 상승을 한 거죠. 엔비디아 시총 1위의 기업 엔비디아가 5%나 무려 5%나 상승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이 시총 무거운 놈이 5%나 상승을 한 건데 왜 그랬느냐? 어제 젠슨 황이 AI는 거품이 아니다. 그래서 AI 칩 매출이 5천억 달러를 전망을 한다. 이 말에 이제 주가가 최고치를 경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거품 우려를 일축을 하면서 자사의 엔비디아의 최신 칩이 향후 몇 분기 동안 5천억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는 7천조 원의 매출을 창출할 것이다. 이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폭등을 하게 되면서 5%나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장을 그냥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중소형주는 빨간색이니까 뭐 좀 불안불안한 거죠. 불안불안했는데 몇몇의 그 기업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장을 좀 끌어올렸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젠슨항이 좀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제 이 미 증시는 결국엔 엔비디아가 올린 거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는 딥커플링이지만 세세하게 보면 커플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흐름하고
폭에서 볼게요. 폭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세히 보시게 되면 미 증시가 떨어진 시간은 4시 반이거든요. 4시 반. 그런데 비트코인이 언제부터 떨어졌느냐? 보시는 것처럼 4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 증시는 4시 반부터 떨어졌는데 이 비트코인은 4시 정도부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트코인이 먼저 하락을 하게 되니까 미 증시도 뭔가 불안한가? 라고 해가지고 함께 떨어졌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제 비트가 빠진 것이 미 증시가 빠져서 비트가 빠진 것이 아니라 비트가 먼저 빠졌었다. 라는 것을 이 시간차를 두고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왜 비트가 빠졌을까? 라는 걸 봤을 때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 W자 패턴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최대한 반등을 만들어 놔야 되는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정말 제가 그려놓은 그러니까 폭도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지금은 살짝 달라졌는데 지난주에 그려놓은 그 폭과도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W자 패턴으로 흐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분기점 117K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분기점이 되느냐, 방향이 꺾이느냐. 그래서 분기점이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117K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금 이 에이펙 이 정상회의하고 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것이 시기상 호재 소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116K를 터치를 했지만 결국에는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0.618짜리가 116.9K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 근방까지 가서 지금 살짝 꺾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7K를 넘는다는 것이 그만큼 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17K를 넘게 되면은 이제 0.618짜리 여기를 넘어서게 되는 거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락에 대한 되돌림으로 상승이 나오는 건데 그 상승의 0.618 황금 비율을 깨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117K를 돌파했다는 것은 120K로 향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17K를 지금 터치도 못하고 살짝 근처까지 갔다가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117K를 넘는다라는 것이 그만큼 큰 의미가 있다라는 방증을 지금 딱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뚫기 위해서는 보다 강한 재료가 필요한데 사실상 뭐 어제 비트코인의 입장에서는 뭐 그런 뭐 강한 호재라고 볼 만한 게 없었잖아요. 뭐 엔비디아야 젠슨항이 그렇게 말을 했다 치고 또 더구나 미증시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하락을 했으니까 얘만 지금 올라서 끌어올린 거고 전체적으로는 좀 불안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딱히 그런 뭐 상승을 이끌 만한 그런 재료가 지금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강한 재료가 필요한데 그 강한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10월 30일, 오늘이 이제 10월 29일이에요. 그죠? 10월 30일.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연준의 금리 결정 FOMC가 이제 내일 새벽입니다. 내일 새벽 10월 30일 새벽 3시에 금리 발표가 되는데 25bp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로 지금 보고 있죠. 중요한 것은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그러니까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발언과 또 하나는 혹시나 양적 긴축 중단을 조기에 선언을 하게 될지 그게 또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뭐 시장이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도 이게 뭐 그것을 대대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지난번에 그 파월이 얘기했을 때도 양적 긴축이 조만간에 이제 중단될 수 있는데 그것이 조만간이 몇 달 안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나오기가 쉽진 않은데 근데 또 모르니까 혹시나 그런 발언을 하게 된다면 시장이 또 반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월 30일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일단 오늘부터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가 조금 전에 그러니까 11시가 좀 지나서 트럼프가 저기 김해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예정보다 많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예정 보니까 오전 10시 몇 분에 도착을 했어야 되는데 11시가 넘어서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12시에 뭐 기조연설을 하고 원래 그 예정대로라면은 지금 제가 라이브를 하는 1시부터 한 2시 반까지가
한미 정상회담이 열려야 되는데 아마 근데 이 트럼프가 지금 1시간이나 늦게 도착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정상회담 그 일정도 늦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그래서 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또 아직 무역 협상이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뭐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이제 끝장 뭐 회의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또 국장 같은 경우는 이 한미 정상회담에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 기사 보니까 트럼프의 무궁화 대훈장도 수여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를 한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사실상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지금 얼마나 솔직히 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 지금 협상도 가장 지금 난해하게 하고 있잖아요. 가장 돈도 지금 많이 뜯어내고 있고 그런데 황당하게도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딱 든 생각이 뭐냐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그 속담이 딱 맞지 않나. 딱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거겠죠. 앞으로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러니까는 이번에 또 선물로 이 경주의 금관을 본등 특별 제작 모형을 또 선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얼마나 좀 이게 당연히 싸구려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상당히 화려하게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훈장까지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까지 준다라는 얘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협상을 잘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이제 전략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미운 놈 하나 떡 주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내일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그죠? 내일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하게 되는데 시간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물론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내일 하게 되는데 트럼프는 중요한 만남이다. 매우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만남, 매우 잘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사실 모두에게 중국한테도 모두에게 훌륭한 회담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FOMC하고 또 이제 미중 정상회담 해서 어떻게 이 무역 전쟁 확장판,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 지금의 하락이 나오게 됐던 그 대청산의 폭락이 나오게 됐던 그 재료가 바로 이 미중 무역 전쟁의 확장판이었는데 이것이 내일로 종지부를 찍게 되면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이제 그것이 상당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10월 30일 FOMC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면 상승이 나올까? 과연 상승이 나올까? 그죠? 내일이 D-Day가 이젠데 과연 상승이 나올까? 솔직히 불안한 것도 사실이다. 솔직히 불안하긴 합니다. 저도. 그럼에도 일단 개인적인 예상은 상승을 60%, 하락을 40%로 보거든요. 하락을 40%로. 그런데 최근에 미장, 국장이 정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어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 지금 나스닥도 보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쭉 가다가 최근 며칠간, 한 3일간 지금 보시면 점프 해가지고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이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그 기대치가 반영이 돼서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미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이때가 그거였어요. 이때가 우리 그 비트코인의 대청산, 그러니까 무역전쟁 중국한테 100% 관세를 매기겠다. 근데 지금 그 이상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장도 이렇게 완만하게 좀 가는 듯 싶더니만 9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3천 중반대에서 갑자기 4천까지 넘어가고 또 어제도 좀 빠지는 듯 했지만 오늘 다시 4천을 넘었습니다. 지금 다시 넘었다. 그래서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뭐 즉시 조정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상승 나왔으니까 조정받을 것이다.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더 갈 수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더 갈 수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정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혹시나 시기상 에이펙이 호지 소멸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좀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불안한 것도 사실인데
그리고 또 하나 시장에서 배운 것이 있거든요. 2025년 8월 22일 이때가 무슨 날인지 기억하세요? 8월 22일 이때가 무슨 날인지, 이때가 무슨 날이냐예요. 8월 22일이 이때 비둘기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그때 이제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환호를 했어요. 약간 이때 충격의 PPI가 나오면서, 그러니까는 예상보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계속 하락 추세를 타다가 이때 비둘기적인 발언을 잭슨홀에서 해가지고 시장이 그때 이때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결국에는 더 많이 빠졌었다. 이때가 딱 8월 달이니까 가뜩이나 8월이 좀 안 좋은 그 달이기도 했었죠. 역사적으로도 8월이 좀 안 좋긴 한데 아무리 이렇게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더 빠지는 이런 그림이 나왔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상승 재료가 있어도 때가 되지 않으면 일시적인 상승일 뿐 시장은 다시 하락을 한다 라는 겁니다. 다시 하락을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중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가 돼서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면은 아까 요때처럼 올라갔다가 다시 빠질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과연 지금이 올라갈 때가 되었는가 라고 봤을 때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올라갈 때가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4분기, 이제 가장 강하다는 그 4분기가 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올라갈 때가 되었는가? 그건 모른다. 그거 알면은 그때 맞춰 사면 되잖아요. 그죠?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올라갈 때가 됐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W자 패턴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찍고 다시 내려가서 이제 정말 이대로 간다면 106회까지 가는 건데 106회까지 가고,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도 또 엄청난 곡소리가 나오겠죠. 그리고 뭐 저는 이렇게 106회로 봤지만 뭐 최근에 뭐 보고서 뭐 그 스탠다드에 나온 거는 마지막으로 100회를 깰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보고서도 있다고 또 나오더라고요. 정말 또 그렇게까지 간다면 진짜 이제 비트코인은 시즌 종료로 가는구나. 얼마나 또 큰 곡소리가 나오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일단 제 관점은 여기서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정말 제가 그린 그림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여기가 11월 16일이니까 11월 중순, 그러니까 4분기 중에 딱 절반이 지난 거고 나머지 절반 동안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4분기가 망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모르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결국은 상방이라는 확신하에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승패를 결정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움직임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 당장 이제 10월 30일 내일 또 다가왔는데 내일 또 아마 위아래 아마 롤러코스터를 또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도 할 텐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FOMC 같은 경우는 딱 그 시간에 돼 가지고 뭐 발표하는 건데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뭔가 발표하기보다는 일단 회담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딱 정상회담 한다고 해 가지고 뭔가 발표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 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시기는 '찐 상승이 나와야 나오나 보다.'라고 하는 이런 좀 마인드, 그러니까 너무 막 조급해하지 말고 일단 좀 때를 기다리는 그런 좀 여유 있는, 의도적으로라도 좀 여유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것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 얘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말이 상당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완전 지금 국장이 막 날아다니고 있죠. 그죠? 4,000포인트 하고 5,000포인트 간다라고 하고 또 어제 신문 보니까 9,000포인트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시기가 2030년에는 9,0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가 불과 몇 달 만에도 그런 기사가 나오기라도 했나요? 전혀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장세가 나오니까 이제 2030년에는 9,000포인트까지 간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상황이 급변한 거예요. 그죠?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은 날아다니고 있다. 그렇다면 코인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얘기도 얼마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코인장 안 올까요? 진짜 안 올까요? 저는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온다. 그러면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코스피 차트 보여드렸는데 2021년도에도 일단 그때도 이제 뭐 비트코인, 뭐 미증시, 또 우리나라 그 코스피도 2021년 그때 코로나를 겪고 나서 돈이 풀리니까 그때 이제 고점, 버블을 형성하면서 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21년도 그때 코스피가 고점을 언제 찍었는지 그걸 한번 볼까요? 언제 찍었는지. 이때 2021년 6월달.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고점 찍은 시기는 2021년 11월 달이에요. 미 증시도 미증시 볼까요? 나스닥 거의 비슷합니다. 미 증시도 2021년 11월인가 2022년도 1월인가 그랬거든요. 어디까지가? 지금 2021년 맞네요. 2021년 11월이네요. 나스닥 기준으로는 그 비트코인하고 똑같다. 달이 똑같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더 빨리 찍었던 거예요. 그럼 11월 달에는 어디 있었느냐? 11월 달에 여기 있었어요. 이만큼 얼만큼 하락했냐?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하락을 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국장이 먼저 최고점을 찍고 나서 그 뒤로 뭐 미 증시라든지 또 아니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찍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국장이 먼저 움직이긴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장이 먼저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미증시 찍고 비트코인 찍을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이런 패턴을 봤을 때 일단 국장이 먼저 고점을 찍고 나서도 그 뒤로도 미증시 그러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바로미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가 가장 중요한데 미증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고점을 찍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2021년 6월 달에 국장이 고점을 먼저 찍고 그 다음 11월 달에 한 5개월 정도 지나서 비트코인하고 미 증시가 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국장의 사상 최고치를 찍고 몇 개월이 지나면서 미 증시랑 비트코인은 고점을 찍을 수 있다. 그걸 봤을 때 이제 이 비트코인의 최고가가 이제는 11월, 12월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넘어갈 수도 있겠다. 정말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올해 4분기에 대한 그 기대를 저버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일단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국장도 계속 오르고 있고 또 미증시도 계속 오르고 있고 이걸 봤을 때 일단 국장이 먼저 고점을 찍고 그 뒤로 미증시가 조금 더 달려가는 움직임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버블이 쌓여가는 거겠죠. 그걸 봤을 때 시기상으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우리가 상당히 이제는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은 어떤가? 저는 코인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얘기가 나오지만 코인장 역시도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그 버블의 이제 그 절정이 코인장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코인장도 지금은 비록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래서 당장에 또 하루하루 움직임 보면은 당장 내일 상승일지 하락일지 불안하긴 합니다. 미 증시를 보면은 이제 떨어질 것 같고 코인장은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때 떨어진 것을 만회를 아직 못했잖아요. 만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승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데 미중 정상회담이 잘 나오게 된다면 근데 미증시를 봤을 때는 이미 올라갔으니까 호재 소멸로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비트코인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으면 다시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진짜 내가 이 상방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면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찐 상승이 나오나 보다 라고 하고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리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또 어떤 말씀 하시는지 보고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